박영춘입니다. 이번에 이제 마지막 편 할 거예요. 물론 제가 다 16가지 사례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좀 제가 까먹은 게 있어서 여러분들께 꼭 이것은 알고 경매를 하시라 라는 뜻에서 오늘 그것을 말씀드릴 겁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50가지 총정리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고, 보증금 미상인 선순위 임차인 파악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오늘은 요거 매각물건 명세서에 숨겨진 비밀. 이걸 과연 아시는 분들이 이걸 좀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보시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 저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걸 한번 좀 방송을 할 거예요. 오늘 꼭 보셔야 돼요. 이제 교재 판매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188만원인데 159만원에 할인 판매하고 있죠. 이 할인 기간을 이용해서 부지런히 구매하세요. 여러분들 어차피 사실 거면 다른 강의 듣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어쨌든 요거 조만간에 이제 뭐 내일이 될지 아니면 다음 주가 될지 몰라요. 날씨 이제 워낙 불경기고 날씨가 좀 춥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조금 할인 판매를 하는데 188만원 사신 분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 보니까 조만간에 멈출 거예요. 이거 뭐 올해까지 할 수는 없고 조만간 가까운 시일 내에 멈출 거니까 꼭 참고하셔가지고 이 가격에 구매하십시오. 여러분 조금 할인했으니까요. 뭐 188만원 구매하신 분들 기분 나쁘지 않으시죠? 제가 30만원 정도 할인해서 지금 판매하고 있으니까 오래 가진 않을 거예요. 조금만 할게요. 조금 여러분들 뭐 손해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188만원 정상적인 가격을 주신 분한테는 제가 그만큼 더 좀 성심껏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분한테 소리하는 게 아니라 좀 할인할 때 사시면 좋아요. 자, 매각물건 명세서에 숨겨져 있는 비밀.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선순위 보증금 미상인 임차인을 조사하기라고 해서 제가 3회차에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제가 디테일하게 다 설명 안 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조사한다. 어떻게 순서적으로 얘기를 풀어가야 된다. 우리는 탐정이 돼야 된다. 그리고 가상으로 유출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물건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역시나 전입일자는 있어. 그죠? 전입일자 선순위에요. 대항력 있죠? 보증금 7천이야. 그리고 확정일자도 미상. 배당 요구도 안 했네. 아니, 왜 안 했을까? 왜 확정일자도 안 받았지? 2015년이면 불과 얼마 안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다 확정일자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죠? 왜 안 받았을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안 받았을 거예요. 아니면 나는 진짜 진성 임차이니까 안 받아도 돼 라고 하는 분도 있을 거고, 그죠? 그래? 내가 바쁘다 보니까 까먹어서 안 하는 분도 있을 거고, 그죠? 내가 또 잘못 가짜인데 이것도 했다가 사문서 위조 경매방해죄로 또 걸리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안 한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바로는 7, 80%는 다 하자가 있어요. 하자가 있어서 확정일자도 안 받고 배당 요구도 못 한 겁니다. 나머지 정말 진짜 진성 저기는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도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임차인이 나 이 물건 내가 먹을 거야 라고 한다면 당연히 확정일자도 받고 배당 요구도 했겠죠. 왜? 서로 상기해야 되니까. 그죠? 모르는 분 저번 시간 거 좀 보세요. 저번 시간에 좀 1시간 제가 좀 길게 했는데 쓸데없는 얘기 하면서 자, 그럼 이 물건 볼게요. 보증금 7천인데 안 했어. 아무것도. 뭐 한 것도 없어. 그죠? 전액 매수인 인수하면 딱 겁먹잖아, 이제 여러분. 자, 그럼 우리는 이건 뭐라고 했어요? 시간의 순서대로 풀어가자.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분이 2015년이니까 2015년 2월 22일이야. 그런데 근저당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국민은행에서. 뭐, 한 달 후에 들어왔네? 그런데 8,300을 대출해줬다? 8,300을 대출해준 거예요. 그죠? 맞죠? 그리고 보니까 이 성씨도 같아. 백씨, 박씨 맞나? 똑같죠? 성씨도 비슷해. 어떻게 비슷해. 무슨 형제 같기도 하고 뭐 좀 느낌이 안 좋아. 그죠? 느낌이 안 좋아. 일단은 그러면 저번 시간에 등기부를 딱 놓고 쭉 언제 말소됐는지, 왜 말소했는지, 또 말소된까지 꼼꼼히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 임차인 이름이 거기에 있는지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판단하는 기준을 제가 쭉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숙달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 금방 봐요. 자, 국민은행에서 선순위 임차인임을 알고도 8,300만 원을 대출해줬는데,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1금융권에서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1, 2천만 있어도 대출 안 해준다고 차려요. 차라리 그걸 상계하고 갚아버리고 상계하고 1순위로 잡는다고 저당권을. 이해 가시죠? 임차 보증금이 7천만 원 있는데 1금융권에서 8,300만 원을 대출해줄까? 절대 안 해줍니다. 절대 안 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매각물건 명세서를 딱 보면 자 매각물건 명세서를 볼게요 여러분. 매각물건 명세서에 보면 똑같이 나와 있죠 이렇게요. 똑같이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잘 안 보이는데 점유자 성명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점유 부분이 나와 있죠. 그죠? 방 3칸인데 그죠? 어느 부분을 방 한 칸을 점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보 출처 구분이라는 게 있어요. 정보 출처 구분. 여러분들 이거 우습게 알죠 이거? 정보 출처 구분. 우습게 알죠? 지금까지 잘 안 봤죠? 그 다음에 점유의 권한, 주거 임차인, 그죠? 임대차 기간 이렇게 나와 있고, 그죠? 보증금 나와 있고, 차입 나와 있고, 전입 신고 나와 있고, 확정일자 나와 있고, 배당 요구 여부 나와 있죠. 그죠? 배당 요구 했죠? 이제 이 물건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물건은 이미 그 종결이 돼가지고 매각 물건 명세서를 구독전에서는 아니 옥션원에서는 열람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좀 열람하지 못했고 어쨌든 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정보 출처 구분 권리신고라고 돼 있죠 여기 권리신고 권리신고. 자 그럼 또 다른 매각 물건 명세를 볼게요. 또 다른 매각 물건 명세도 똑같아요. 순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점유자 성명, 점유 구분, 정보 출처 구분에서 하나는 현황조사, 하나는 권리신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권리신고는 이거하고 똑같죠? 권리신고. 또 하나는 현황조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럼 이게 뭔 차이일까? 여러분들 이거 가장임차인인지 진성임차인인지 구분하는데 또는 확정일자 미상, 보증금 미상인 임차인을 구분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유용해요, 이게요. 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정보 출처 구분은 현황 조사가 있고 권리 신고가 있어요. 권리 신고는 뭐예요? 임차인 지가 한 거야, 지가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를 한 거예요. 그죠? 여기 마찬가지나 배당 요구도 했고 권리 신고도 자기가 했고 그죠? 보증금이 얼마다고 자기가 배당 요구 및 권리 신고를 한 거야, 이렇게. 그런데 이 현황조사서는요, 현황조사관이 가잖아. 그 경매 딱 기입등기가 되면 뭐 한 일주일 이내로 가서 조사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임차인들 면담하고. 자, 그러면 점유의 구분, 매토. 아유, 이게 잘 안 써지네. 자, 점유의 구분, 매토 103호 점유하고 있다. 또는 권리신고는 103호 중 일부라고 했대. 그죠? 현황조사 할 때는 103호라고 해놓고, 그죠? 권리신고는 103호 중 일부라고 했대. 또 주거 임차인이라고 했대. 그죠? 그러면, 현황조사가 확실할까요? 권리신고가 확실할까요? 어떤 게 맞을까? 이 권리신고는 임차인 자기가 직접 권리신고를 한 거예요. 권리신고 및, 그죠? 다른 거 있으면 다른 거 하세요. 배당 요구 하세요. 권리신고 하세요라고 현황조사관이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대다수 임차인들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대다수 임차인들은 해요. 더군다나 내가 그 건물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해야지. 안 그러면 돈이 더블로 들어간다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왜 그런지. 그죠? 자, 그러면 볼게요. 이 현황조사는 집행관이 현황조사관, 그러니까 그 현황조사라고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가서 조사한 내용을 여기다 이렇게 적는 거야. 가서 조사한 내용을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 이제 조사해보니까 요렇게 103호를 다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죠? 그리고 전입신고는 거짓말 못하니까 이렇게 했고 정화시켜줘.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현황조사관이 안내문을 주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뭐 법원에다가 이제 진짜 실질적으로 자기가 뭐 실제 임차인이면 권리신고 배당 요구 같은 거 하겠죠. 그죠? 그리고 각종 서류가 있으면 가져오세요라고 해서 이제 뭐 제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권리신고는 이렇게 했대요. 이렇게. 처음에는 현황조사관이 갔을 때는 103호 이렇게 주거 임차인이라고 얘기했고 전입일자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권리신고 한 거 보니까 1003호 중 일부 그죠?
권리신고에서 이제, 그죠? 정보 출처 구분해서 권리신고잖아요. 그 다음에 주거 임차인,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은 2023년 5월부터 언제까지? 현재까지. 요렇게 지금 권리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 이 사람이 2023년부터 이렇게 진술했다고 한다면, 그죠? 권리는 없죠. 그죠? 자, 이건 이제 제가 다른 데서 캡처한 거니까, 일단 접어둡시다. 이건요. 그죠? 구독전에서 이미 다 마감된 것들은 저기 개인정보 차원에서 매각물건 명세서가 안 떠요. 안 뜨고 이건 제가 다른 그 물건을 그냥 아직 종결 안 된 걸 캡처한 거거든요. 이해하시고. 자, 그럼 요 물건을 볼게요. 자, 정보 출처 구분은 보니까 현황 조사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현황 조사관이 가서 그 사람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뭐 임대차 기간 언제입니까? 뭐 보증금 얼마입니까? 그죠? 이것은 현황 조사관이 쓴 거야. 현황 조사관이. 그죠? 현황 조사관이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권리신고라고 돼 있는 것은 임차인 자기가 직접 증거를 가지고 신고를 한 거예요. 권리신고를 한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정확할 것 같아요? 권리신고가 더 정확하겠죠. 그죠? 권리신고가 더 정확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자, 이 물건을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이거 여러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대충 보는데 이 가장 임차인을 판별할 때는 그죠? 이걸 대충 보는데 정보 출처 구분을 대충 보지 마시고 권리신고인지 현황조사인지 그것도 먼저 보세요. 그죠? 참 우리 경매하는 사람들 볼 게 많죠. 아우 짜증나죠 여러분들. 근데 이게 숙달이 돼야 돼요. 숙달이 되면 아무것도 안 해. 그래? 현황조사관이 조사한 거구나. 그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의 물건 매각물건 명세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이제 다른 데서 좀 봤거든요. 이걸 갖다가요. 매각물건 명세서에는 정보 출처 구분해서 현황 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유의 권한은 주거 임차인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은 2020년 6월 1일부터 되어 있어. 그러면 자 뭐 정보 출처가 어떤가? 현황 조사잖아요. 현황 조사관이 갈 때 임차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보증금 7천만 원. 전입신고일은 언제야? 2015년. 그러면 실질적으로 임대 기간은 언제냐라고 물어봤으니까 현황 조사관이 가니까 2020년 6월 1일부터래. 2020년 6월 1일부터. 자 그러면 여기는 전입은 언제예요? 2015년 5월 27일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때는 임대차가 인정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얘기야. 현황 조사관이 그죠? 가서 물어봤을 때 본인이 진술한 거잖아. 그렇지만 이것도 법적인 신빙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본다면 현황 조사관에 가서도 지가 점유가 언제 했냐, 이분이 점유가 언제 했냐, 죄송합니다. 점유했냐고 물어보니까 2020년이야. 그럼 2020년이면 여기죠, 여기. 2020년이면 근저당 후잖아요. 그러면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점유를 그때부터 대항력은 뭐예요? 주민등록하고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점유해야 되잖아요. 주민등록을 해야 되고 점유를 해야 되잖아. 점유를 안 했다는 얘기야. 그럼 이때 2015년에 왜 한 거야 여기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거. 국민의힘 근저당이 들어왔잖아. 국민의힘 근저당이.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항상 말씀드린 1순위 1금융권에서 1금융권은 보증금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이거 대출해 주겠습니까? 안 해준다니까 이렇게요. 안 해줘요. 만약에 방이 3개인데 그죠? 만약에 4천만 원씩만 까봐. 방 빼기 해봐요. 해주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안 해준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이게 임차인이라면 법원에 권리신고 하세요. 배당 요구하세요라고 이제 서류가 있으면 또 제출하고요.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면 대다수 임차인들은 제출해요. 대다수 임차인들은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입장 바꿔놓고 안 하겠어요? 확정일자도 없고 배당 요구도 안 했고 과연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임차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임차인들이 행동할 수 있는 행동인가요? 그게? 할 수 있는 행동인가요? 내가 만약에 우리 집에 이제 경매가 넘어갔어. 그럼 이제 법원 집행관이 왔어.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난 솔직히 얘기하겠지. 진짜, 물론 우리가 진짜 선수들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뭐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뭐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나중에 뽀록 나요. 뽀록 안 날 것 같아요?
진짜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깜빡하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확률적으로 보면 대다수 임차인들은 현황 조사관에 갔을 때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권리신고도 합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뭔가 하자가 있으니까 안 한 거야. 확정일자도 없고 배당 요구도 안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등기부를 딱 보니까 1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줬네? 그죠? 그리고 성도 비슷해. 이제 등기부는 여러분들이 까보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까보세요. 그죠? 그래서 오늘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식으로 이게 가장 임차인인지 신성 임차인인지 물론 이 저당권자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이 저당권자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 1차, 2차, 3차, 막 4차, 5차까지 유찰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런 게 1차에 딱 나오면 1차에 가장 먼저 일바로 가서 물어보라니까요. 그럼 아주 친절하게 얘기해줘요. 그죠? 내가 이거 낙찰 받을 건데 어떻게 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걸 낙찰 받고 대출을 받을 건데 저한테 대출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담당자가 솔직하게 얘기해줘요. 아 이건 뭐 임차인이 있어서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죠? 아니면 뭐 이거 임차인은 뭐 가장 임차이니까 뭐 저희들이 뭐 무상거 좀 확인서 갖고 있어요. 대출해 드릴게요. 낙찰만 받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던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가장 임차인들 판별하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100% 확실하는 거 없어요. 우리가 항상 100% 확실한 건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해서 추론을 해서 몇 가지 조건들이 맞거나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쭉쭉쭉 글 쓴 거 있죠. 몇 가지 조건이 맞는다든가 아까 16가지 그 조건에 맞으면 그죠? 웬만하면 한번 도전도 해볼 만합니다. 그죠? 그런데 어느 정도 확신이 있어야지. 한 90%, 95% 확신이 있어야죠. 그죠? 나머지 5%도 그럼 입주 입장에서도 어떻게 항변할 것인가 또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조금 하루 종일 생각해보면 답이 떠올라요. 그렇게 조금 고민을 하시고 입찰하시면 된다. 그렇게 이거 입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 이 물건 뭔지 몰라요. 조사도 안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뭐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물건들. 자, 임차권 등기가 있어. 그죠? 그런데 여기에 전세권이 있네, 임차권이 있네, 주택 임차권이 있네. 그죠?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 그럼 이 사람은 진짜겠어요? 가짜겠어요? 그리고 이 1금융권에 대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1금융권에 대출이 없어요. 그러면 1금융권에 대출이 없다는 것은 이 사람이 진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진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4,500만원짜리를 900에 낙찰 받았겠죠. 진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죠? 채권자 중에서 금융권이 없다? 1금융권이 없다? 이런 경우는 무언가 이 물건에 문제가 있어서 대출을 못 받은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비싼 개인한테 받는다든가, 캐피탈에 받는다든가, 뭐 그런 경우겠죠. 카드사라든가. 그죠? 확정 배당이, 여기 확정이나 배당이 없더라도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들.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뭔지 알죠? 1금융권에 대출이 없다든가, 아니면 개인한테 대출했다든가, 대부업체에 대출했다든가, 이런 경우. 대부업체 대출한 경우 대부분 전세권까지 같이 설정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둘 중 하나는 전세권에서 배당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 가시죠? 이런 경우는 뭐 진성일 가능성이 높다. 왜? 1금융권 대출이 없어요. 일단은 이런 것은 진성일 가능성이 배당 확정일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없다 하더라도 전입일만 있다 하더라도요. 1금융권에서 대출이 없다는 것은 거의 진성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예외도 있어요. 예외도 제 교재에다 쭉 올려놨습니다. 그거 보세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서 16가지 중에서 17가지 중에서 제가 6가지를 공개했네요. 그죠? 이제 조사하는 방법들 간단하죠? 간단한 것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것만. 어쨌든 이 매각문건 명세서의 정보 출처 구분도 한 번쯤은 보셔라. 현황조사관이 가서 쓴 거냐, 아니면 본인이 지가 직접 제출한 거냐 라는 거 요거 꼭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짧게 할게요. 아까 1시간 넘게 해서 좀 힘드네요. 감사합니다.